천식을 앓고 있는 하늘 씨는 오늘도 밖에 나가지 못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심한 기침이 계속되며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으로 인해 맑은 하늘을 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건강한 사람들도 고성능 마스크 없이 밖을 돌아다니는 것은 불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입니다. 현재 화석연료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운송수단과 각종 공업원료의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는 불에 타는 과정에서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발행으로 배출합니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로 올라가 지구를 둘러싸게 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구온난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상승한 기온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자연재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재생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깨끗한 무공해 에너지로 자연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은 박상욱 기자님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JTBC에서 환경 분야를 심층 취재하고 있는 박상욱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기후 환경 문제들을 취재하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박상욱의 기후 1.5라고 하는 이 연재를 통해서 다양한 기후변화 이슈 그리고 탄소 중립 이슈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균보다 1.5도 이내로 묶어야 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미 1.09도가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마지노선까지 불과 0.4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이죠.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 전체 평균 연평균 폭염일수가 9.8일이었었는데 이 9.8일이었던 폭염일수가 2010년대에는 14.9일로 많이 길어졌습니다. 또 열대야일수 같은 경우에도 4.1일에서 9.9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계절 역시 달라졌는데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름이 113일이었었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10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는 여름이 127일로 2주가 늘어났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일, 3달이 채 되지 않는 겁니다. 1980년대에 비하면 보름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서늘하고 또 눈과 비가 충분히 오는 상태에서 잘 자라고 있었던 고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절멸의 위기에 처해진 상태고요. 또 바닷속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일례로 이제 남해안의 한려해상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어종의 절반 이상이 이미 아열대성 어종으로 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화석연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때 열을 가하는 태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기도 하고요. 전기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발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석탄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발빠르게 탈탄소 또 탈화석연료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서 굉장히 발빠르게 탈탄소와 탈화석연료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전력의 사용량 자체가 매우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기름으로 가다가 이제는 전기로 가게 될 것이고 보일러도 가스나 기름으로 떼다가 이제는 전기 보일러를 이용하고 가스레인지도 가스에서 전기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전력의 사용에 있어서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스마트 솔루션이 대체해주는, 대신 고민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보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전환은 사실 문명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불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열 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의 문명이 달라졌죠. 그 이후에 증기기관을 발명했을 때, 또 내연기관을 발명했을 때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의
문명은 진보를 해왔습니다. 과거의 에너지 전환에도 이렇게 우리는 문명을 점점점 한 걸음 나아갔지만 지금의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연료와 작별을 고하는 그런 순간이다, 그런 전환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의 고갈을 고민하거나 에너지원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를 만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저 따뜻한 줄로만 알았었던 햇빛, 시원한 줄만 알았었던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에너지가 바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갈의 걱정이 없고 에너지를 씀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는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또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다시 이걸 추산을 해낸 건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대규모 석탄 화력 발전을 시작한 이래로 2019년까지 해마다 석탄 발전소의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의 수가 연간 716명에 달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연간 10억 3,370만 달러로 이제 우리 돈으로 하면 조 단위의 그런 피해가 발생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사 70여 년의 시간 동안 만들어지게 되는 인명 피해 총 2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만 6천 명이 조기에 숨지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이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데 그 전등을 켜는 에너지가 석탄으로 만들어졌느냐,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을 끄는 행위, 켜는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같은 물건을 쓰더라도 그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분들께서도 그런 실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고 살펴보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보고 공부를 한다면 진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요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화력발전이나 다양한 화석연료가 뿜어내는 온실가스의 위험성을 공부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어른 세대, 기성세대한테 더 크게 요구할 수 있겠죠. 더 이상 화석연료 사용하지 말자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늘리자고,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는 매우 필요한, 정말 시급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지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우리 머릿속에 고착화된 어떤 프레임은 깨기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석탄발전소, 경유차 등등 대기오염을 이야기할 때, 또 온실가스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중국이나 잘하라 그래라, 인도나 잘하라 그래라, 이렇게 다른 나라에게 책임을 돌리는 순간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잘하라고 그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없을까요? 중국이 그렇게 글로벌 1등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뿜어낸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이 과연 우리한테 없을까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는 서로가 얽히고 설킨 그런 무역 구조로서 연관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나 잘하라고 해라, 우리나라가 일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반응들은 사실 이제는 사라져야 될 생각이지만 여전히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 그게 굉장히 취재하면서 그리고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느껴졌던 부분이고요.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여러 기업들, 정부의 노력 덕분인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는 먼 미래의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을 둘러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있죠. 그리고 곳곳에 전기차의 충전 설비가 설치가 되고 있죠. 우리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속도로, 빠른 속도로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자동차의 수송 부문의 전환을 이야기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그래도 보람을 느끼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한 인식의 전환처럼 에너지 전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달라지고 있구나, 이게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니었구나, 실현 가능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느끼고
접할 수 있으면 어떨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나 에너지 전환 이슈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해외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뭐 해외 연구 자료를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기관들이 작성한 통계 로 데이터를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해외 자료들을 갖고 와서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그 의미들을 엮어서 기사로 만들고 그러한 노력들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출발점은 이제 그것이죠. 뭐가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그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할 것이고요. 그걸 기반해서 앞으로는 얼마나 더 심각해질까? 앞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더 많아질까?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 기본적인 알을 통해서 앞으로의 문제 해결 방향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합시다.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져요. 지구가 뜨거워요. 제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하면 포스터에 지구가 막 펄펄 열이 나고 입에 수은주 온도계, 지금은 이제 어린 친구들은 수은주 온도계가 뭔지도 모를 텐데 그걸 입에 물고 있었어요. 분명 기후변화의 심각성, 그때는 이제 온난화라고 불렀는데 온난화의 심각성을 고취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 결과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이야기, 북극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야기, 우리 시민 개개인, 나의 이야기, 내 친구의 이야기,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기후변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 뭐 환경기자가 되고 싶은 발걸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걸음이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